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 노스볼트 파산이 과연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 기회가 될 것인지, 또 뭐 최근에 사실상 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제 IRA를 폐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기존에 캘리포니아가 이제 운영했던 과거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 제도의 뭐 재도입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2차 전지주들이 좀 흐름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2차 전지주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오늘 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이런 IRA 폐지, 뭐 캘리포니아가 과거와 똑같이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히 어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당장에는 뭐 2차 전지주를 2차 전지주가 아니죠. 당장에는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취임하고 난다 해서 폐지가 되었을 때 뭐라도 준다라는 건 좋은 부분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호재다라고 그냥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유럽 배터리죠. 유럽 이 최대 배터리 사가 경쟁사가 이제 파산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최근에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이제 상승으로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반사익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연 상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배터리 경쟁사의 파산이 과연 정말로 호재로만 작용할 수 있을지, 그러면은 이 호재로 작용한다 했을 때 이 관련 수혜주, 과연 관련 대장주는 또 어떤 업종의 종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오늘 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호재다 뭐 악재다 아니면은 뭐 이 어떤 그 반사익의 수혜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를 우리가 예상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에 대한 정도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히는 이제 노스볼트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최대 배터리 기업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노스볼트라는 기업이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상에 원래는 이제 이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겠지만 제조업이라는 부분만 봤을 때는 이 제조업에 있어서 굉장히 강국은 유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배터리 제조사가 지금 보면은 한국과 중국, 거의 중국이 사실상 뭐 절반 가져간다 보면 돼요. 절반 이상은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 그 30% 정도는 이제 한국이 가져가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배터리 경쟁에서만큼은 정말 뒤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유럽에서도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제조업에 대한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제조업 1등 할 수 있다, 뺏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업체가 뭐다? 바로 노스볼트라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자체는 사실상에 2016년도 이제 10월쯤에 이제 테슬라 임원이 심지어 이제 아까 테슬라의 임원이 직접 출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세우면서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 BMW라든지 볼보드노부터 21조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성장해온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유럽의 희망이다. 유럽의 이 정말 이 배터리 업체는 노스볼트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던 이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의 파산 신청 자체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럼 과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반사익을 받을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배터리 업체가 왜 파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사실상 이 배터리 업체가 파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첫 번째로 사실 시장에 나오는 건 뭐 때문이다? 이제 BMW의 이 노스볼트 배터리 주문 취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들으면 아니 수주가 취소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야 뭐 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심지어 이 뉴스 자체도 뭐 6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파산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파산이 아니라는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 부분이 이유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과연 이 BMW의 노스볼트 배터리 주문 취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취소된 이유가 사실은 뭐 때문이냐고 하면요. 이 BMW 입장에서는 노스볼트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전기차 업체에 있어서 뭐 자동차를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티키타카가 맞아야 되는데 이 노스볼트라는 기업이 뭘 하게 된다?
분명히 계약서상에 명시된 이 시점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했던, 납품하기로 했던 배터리세를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부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요. 기술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생산 공정 자체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도미노 파장으로 이어지면서 유럽 자체적으로, 특히나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노스볼트가 뭐다. 노스볼트라는 기업은 유럽의 희망이고 유럽의 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BMW가 바로 노스볼트를 손절했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의 희망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노스볼트를 밀어주기에는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이 되었던지 어떤 부분이 되었던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상은 노스볼트라는 기업의 이 기업의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 이제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다. 배터리에 있어서는 그냥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노스볼트의 몰락이 사실상은 앞으로의 뭐에 이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 기술력으로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는 정말 기술력이 엄청나게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히나 두 번째 이유 역시도 이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뭐가 심했어요? 전기차가 이 캐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노스볼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아까 첫 번째 6월 달에 이제 기술력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했다? 기술력인 저희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때 납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또 뭐예요? 전기차 캐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부 조업 중단과 인력 감축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문제가 심했다고 보시면 좋은데, 사실 이 캐즘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산업 구조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제 얼리 마켓이라고 하죠. 보통은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혁신자라고 해서 혁신 수용자, 이게 전기차가 뭐지? 성각자가 이제 그 뒤를 잇죠. 그 뒤가 전기차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초기 단계에서 얼리 마켓, 거의 테스터라고 보면 돼요. 거의 테스터들이 용감하게 뛰어들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런 캐즘이라는 이런 구간대가 정책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구간대가 발생이 되면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뚫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얼리마켓 시장에서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뭐가 나와야 돼요? 경험했던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사용해보니까 정말로 이게 괜찮은 기술이고 정말로 좋다라는 인식이 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기차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캐즘을 극복할 만한 모멘텀의 부재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처음에는 전기값 굉장히 전기값이 아니죠. 기름값도 아낄 수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뭔가 혁신적인 부분은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타다 보니까 안 좋은 불편들만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행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충전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화재 위험도 굉장히 높죠. 네 번째로는 이제 가격까지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캐즘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가 돼야 돼요? 이 네 가지의 기술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노스볼트라는 이 기업이 파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전기차의 미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캐즘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시장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노스볼트라는 기업 자체의 파산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파산을 통해 가지고 뭐한다? 불똥이 튈 수도 있다라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보는 게 맞냐? 기술이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기술,
지금 이제 사실상의 이제 이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노스볼트라는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거를 뭐 한다? 반면교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사실 뭐겠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 이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이라든지 충전 시간이라든지 이 그다음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전 시간 화재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잡아낼 수 있는 사실 신기술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럼 이 신기술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지금 보고서 11월 26일 오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파산 신청과 함께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하자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게임 체인저 못 놓친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옆나라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혼다 역시도 꿈의 배터리 전고체 물밑 작업 들어갔다. 전기차 역전 준비 박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LFP 배터리, 뭐 저가형 전기차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도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까 뭐다 유럽의 이런 노스볼트 기업의 파산 자체는 앞으로의 이런 모든 기술력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캐즘을 뚫고 가기는 힘들다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주를 본다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섹터 수혜주들 분명히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볼까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사실 뭐 CIS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건 저가에서 사는 게 맞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코인테크 같은 종목.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전고체 배터리 장비 제작에 최근에 이제 11월 4일입니다. 성공하면서 최근에도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런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뭐한다. 이런 최근에 이제 장비 공급 기대까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장비 공급을 앞두고 있으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정말 대장주가 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통한 실적 기대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3분기 매출액만 본다 하더라도 코인테크가 지금 매출액이 877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877억이 매출액만 보면 전년 동기에서 8%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만 보면요. 60%가 증가할 만큼 굉장히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상승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뭐한다. 우리가 삼각수렴대라고 하죠. 기술적인 저가 구간대에서 이 기술 저가 구간대에서 지금 이제 제가 잠시만 이거 얼굴 좀 사라질게요. 기술적인 저가 구간에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지금 없애버렸을 때, 자 보면 여기서 삼각수렴대, 삼각수렴대를 터치해주는 구간대 반등 나와도 돌파가 나와주면은 추가적인 강한 상방으로서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코인테크가 앞으로 또 분명히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코인테크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느냐가 제일 좋다라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늘 말하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황 가격 전략 확인이라고 있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과거에도 JMB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2만원까지 보세요.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2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가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종목 단타까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 주식강태공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100% 무료로 또 단타라든지 이런 추천 주제가 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까지 클릭하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